김관영, 황은주의 유성TV.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이죠. 그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확정되었습니다. 저희 2호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예, 이제 도시철도 2호선은 지금 현재 이제 도시철도 1호선이 개통된 이후에 계속 2호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또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호선은 저쪽 파남부터 여기 이제 반석까지 이렇게 단선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있다면 2호선은 이제 순환선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 있었고 당초에는 이제 지하철로 검토를 했었는데 워낙 건설 비용이나 이런 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서 이게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이제 제시됐던 것이 이제 고가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고가하고 자기 부상 열차로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도로 위에 고가를 막 만들어서 다는 건 그게 아마 대구에 일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은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미관상 문제라든지 또 이 도시의 단절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그 문제를 다시 검토해서 이제 노면 전차 형식으로 이제 트램으로 이제 추진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예비 타당성 조사나 이런 것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예타 면제 사업들을 선정하게 됐고, 그 이제 대전은 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돼서 이제 확정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대전시와 유성에 어떤 영향이 생길 것으로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지금 그 1호선만 가지고는 그 이제 대전의 이제 대중교통망이 이제 그 좀 단편적이고 그 좀 많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있어 왔기 때문에 도시철도 2호선 순환선이라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대전의 교통망을 이제 완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고, 여기에다가 지금 저 계룡으로부터 쭉 오는 그 충청광역 철도가 있습니다. 그 철도는 일종의 3호선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그거하고 지금 현재 1호선과 만들어진 2호선이 이렇게 결합이 된다면 대전의 교통망은 대중교통망은 획기적으로 좀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이제 우리가 유럽이나 이런 도시에 가면 많이 본 건데요. 트램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뭐 유럽 갔을 때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이 트램이 막 다니는데 그게 하나의 또 이 관광 자원이 또 되더라고요. 그런 면이 있어서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역할을 앞으로 해주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제 예타 면제가 되면 그 이제 다음 절차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중앙부처 이제 이제 승인을 받는 과정이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국비와 이제 지방비가 편성이 되게 되고, 먼저는 이제 기본 계획, 실시 계획, 이게 법적인 또 절차를 밟아서 기본 계획, 실시 계획 이런 걸로 이제 하게 돼 있고, 이 예산은 한 50억 정도가 확보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사업 계획 승인을 진행을 하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그러니까 예타 면제가 됐으니 사업계획 승인을 넣고 승인이 됨과 동시에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주면 그건 이미 50억이 확보가 돼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이제 2019년부터 빠르면 한 1년 반 정도 되면 이게 완성이 될 겁니다. 1년 반, 2년 정도 되면. 그래서 21년 정도에까지 이제 설계가 다 끝나고, 설계에 따라서 이제 공사를 진행하는 거는 한 3, 4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러면 한 2025년 정도에 개통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전체적인 사업비가 한 8천억 정도? 제가 지난번에 이태리 갔을 때, 이태리 그 밀라노 대성당 주변도 다 트램이에요. 물론 일부는 이제 폭이 좀 좁은 데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왕복 8차선, 최소 6차선 요 정도는 일부 구간만 좀 도로폭이 좁은 거고 나머지는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밀라노나 이런 데 가보면 왕복 4차선 거기에다가 그 트램이 다녀요. 그리고 그런 데는 그러니까 트램과 일반 승용차가 같이 다니는, 그러니까 트램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근에 나온 스마트 트램, 현대화된 트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우리가 전차라고 해가지고 위에 레일이 돌출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노면에 쭉 해가지고 일종의 내장형 노면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를 가더라도 예, 많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기우인 것 같고 물론 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뭐 100%다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대전의 도시철도 2호선이 지하철 방식, 뭐 이제 고가 방식, 그다음에 지금 이제 노면전차 트램 방식으로 이제 돼 있고 최종으로 이렇게 결정이 된 건데 그동안 많은 또 시행착오도 있었고 또 소모적인 논란도 많았습니다. 이미 결정이 됐으니까 이걸 극대화하고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좀 진행하면 뭐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남아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좀 하시죠. 예, 2025년까지 트램이 이제 완성이 되게 돼 있는데, 우선은, 지금 도로 여건이나 이런 것 중에서 가장 사실은 초기에 쉽게 할 수 있는 게 저는 이 충남대에서 진장 구간이 가장 효과적으로 조기에 좀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또, 저는 이제 충분히 조기에 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그거 자체가 하나의 또 관광 자원도 저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역을 이제 한 세네 개 정도 설치하게 될 텐데요. 역 주변, 그거는 우리가 또 역세권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역세권에 대한 개발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빨리 적극적으로 좀 전략적으로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 난개발이 되거나 또 이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사실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하철 공사를 하더라도 이제 교통 체증이 이제 일부 생기고 그러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고통이 따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서로 좀 조금 참고 인내하고 하는, 그리고 이제 행정당국은 최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공사도 좀 빨리 마무리 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을 위해서 시민은 시민대로 또 대전시는 대전시대로 같이 노력해야 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